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거고요. 상속이라는 걸 하기 전에, 상속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먼저 좀 볼까요? 스마트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뭐 영어로 하면 이거죠. 스마트 TV is a TV.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거꾸로 하면 텔레비전은 스마트 텔레비전이다. 이거는 아니죠. 텔레비전이 브라운관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연결되는 스마트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관계 또 볼까요? 요즘 뭐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100% 전기 자동차도 있고, 아니면 휘발유랑 그 배터리랑 섞어가지고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반대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건 아니죠.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서의 패턴은 뭐냐면, 패턴은 부분 집합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도 있고, 그죠? 아니면 스마트 텔레비전이 아닌 텔레비전도 있고, 뭐 IP 텔레비전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처럼 자동차라고 하는 커다란 그 카테고리 안에, 자동차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관계, 포함이 되는 관계들의 객체들이 있어요. 스마트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다. 회사원은 사람이다.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객체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객체들을 클래스로 만들 때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텔레비전,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일반 텔레비전이든 스마트 텔레비전이든 어떤 텔레비전이든지 간에 모든 텔레비전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원. 그죠? 전원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몇 번 채널을 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현재 소리를 어떤 크기로 소리를 듣고 있는지라고 하는 속성들 가지고 있죠. 모든 텔레비전은 이런 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어야 되고, 채널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음량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현재 팔리고 있는 텔레비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인터넷도 연결이 되고, 뭐 별다른 셋탑박스 없이 유튜브, 넷플릭스 바로 보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텔레비전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마트 텔레비전을 만든다고 해서 그 스마트 텔레비전이 전원을 켜고 끄고 채널을 바꿀 수 있고 음량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 이 기능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이건 똑같겠죠.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얘도 얘를 가지고 있는 게 똑같고요.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텔레비전에서 만들었던 기능을 여기에서 똑같이 소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스마트 TV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들, 그것만 더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 TV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줄어들고 나중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더 좋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품이 일반 TV에도 사용이 되고 스마트 TV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면 그렇게 채널을 바꿔주는 그 기능을 똑같은 기능을 TV에서도 구현을 하고 스마트 TV에서도 구현을 해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을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 집합에서 일반적인 어떤 속성이나 일반적인 기능들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 모든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들 중에서도 일부, 스마트 TV라고 하는 그 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나 독특한 기능들만 새로 추가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상속이에요. 밑에는 이거는 상속과는 관계없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나무는 사람이다. 틀렸고요. 사람은 소나무다.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상속 관계를 클래스로 구현할 때는 어떤 클래스들을 상속 관계로 구현을 하냐면 is A 관계를 만족하는 클래스들을 상속 관계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스마트 TV is a TV, 하이브리드 자동 car is a car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영어의 주어 동사 보어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요거는 상속을 inheritance라는 단어가 상속이란 뜻이에요. 상속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텔레비전, 파워, 채널, 볼륨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또 스마트 텔레비전에서 그대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워, 채널, 볼륨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TV니까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뭐 IP 주소가 더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세팅을 하는 코드가 중복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베이직 TV에 있는 코드가 스마트 TV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단지 멤버 변수들만이 아니라 이 멤버 변수들의 값을 바꿔줄 수 있는 메서드도 또 동일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메서드를 만들었으면 여기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일반적인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속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줄만 딱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들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하는 방식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신의 속성들을 자신의 기능들을 물려주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또는 페어런트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위에 있다 이거죠. 위에 있는 클래스,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여러분들 상속받을 때 누구한테 상속받아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려주는 클래스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이스, 기본이 되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능들을 물려받는 클래스, 기능들을 물려받는 클래스를 슈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페어런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자식이다라고 해서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이스의 상대적인 개념은 derived 클래스, 기본에서 유도가 된 클래스다라고 해서 유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derived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용어들입니다. 용어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위 클래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비즈니스 퍼슨, 학교를 다니는 학생, 스튜던트, 그 다음에 뭐 군대에 있는 군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죠? 학생은 사람이다, 직장인은 사람이다,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펄슨이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 일반적인 그 슈퍼 클래스의 속성들은 다 물려받으면서 나만의 독특한 어떤 다른 더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 그게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유도를 해서 추가적인 더 많은 그런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 상속을 표시를 할 때요. 상속을 표시를 할 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썼는데 화살표의 방향을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쪽으로 화살표를 합니다. 이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요. 부모 클래스를 위쪽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를 아래쪽에 그려주고 차일드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을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관계를 나타낸 거냐면 탈 것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탈 것에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동차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죠. 자, 그럼 관계가 다 성립하잖아요. 자동차는 교통수단이다. 맞죠?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다. 맞죠? 비행기는 교통수단이다. 맞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ar, bicycle, airplane, 얘네들을 서브 클래스로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동차 중에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요,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수소 자동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소 자동차는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다. 이런 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상속은
다음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입장에서는 바로 위쪽에 있는 부모는 자동차가 되는 거고 그 위의 부모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받고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바의 모든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클래스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모든 클래스는 상속이 시작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JDK. 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객체지향 언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객체지향 언어들이 있는데 뭐 C++, C#, 자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객체지향 언어들 중에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가 2명인 거예요. 자, 텔레비전을 만들고 싶은데요. 텔레비전을 상속받는 게 3D TV, 뭐 3차원 TV, 3차원으로 보이는 3차원 TV.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 TV. 뭐 이렇게 있더라고 치고요. 그러면 영상을 3차원 입체로 보면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는 3D 스마트 TV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3D TV도 상속받아야 되고 스마트 TV도 상속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자바는 이렇게 2개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C++라고 하는 언어는 다중상속을 허용을 하고요. C샵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얘도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마다 다른 특징이고요. 언어마다 다른 특징이고 저희는 자바만 집중하면 되니까 일단은 상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바는 슈퍼클래스가 2개가 될 수 없다. 슈퍼클래스는 오직 하나만 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는 한 명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가 2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론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감이 다 안 오실 수 있으세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